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같이 가보시죠. 네, 오늘 코롱 모빌리티 그룹 우선주가 또 보이고 있습니다. 본주까지 지금 5위에 랭킹이 되고 있는데요. 담남어서 국회를 지켰던 우원식 의장이 민심을 잡고 대권행 가능할까요? 네, 오늘까지 주가는 꾸준하게 오름세 이어나가면서 거의 최근에 독주하다시피 대선 테마주 안에서는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린케미칼 오늘 좋습니다. 탄소 포집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는 외신발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다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린케미칼의 주가가 오늘 거래 많이 붙습니다. 7,09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도 순위를 보시면은 탄소 포집과 관련된 종목들 태경 BK가 또 들어오네요. 주가 8.5%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대원전선 우선주 테마주 오늘 또 갑니다. 15.8% 강세. 휘날레가 언제 나올지 시장에서는 일단은 좀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몇몇 종목들 꾸준하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인스콤이나 한국주강도 오늘 동반된 강세 흐름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쪽도 좀 보실까요? 네, 오늘 거칠게 또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쪽도 마찬가지로 대선 테마주 쪽입니다. 형세 엘리트, 지금 우원식 테마주로 매기가 쏠리게 되면서 이재명 테마주에서는 자금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형세 엘리트의 주가는 5.9% 내림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범양건영도 최근에 급격하게 주가가 지금 내림세 흘러내림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는 6.1% 하락, 현재 구간대 3,150원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성건설도 오늘 주가 밀리네요. 네, 5% 넘게 하락하면서 3,100원권의 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좀 하락하고 있는 종목 보신다면은 일신석재, 일성건설, 위스컴 요런 또 대선 테마주 안에서의 종목들 하락하는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대선 테마주와 함께 일자리 관련된 정책주가 같이 갔었죠. 이런 쪽에서도 매물 소화 과정 나오게 되면서 현재 윌비스 주가 약하네요. 4.2%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오늘 보면은 오세훈 테마주, 이재명 테마주, 한동훈 테마주 모두 다 지금 내림세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큰 종목인데 지금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삼양식품 같은 종목들도 오늘 하락합니다. 어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오늘 매물 소화 과정 거치면서 종목들 하락하는 움직임 나오는데요. 고가권의 종목들이 많이 밀리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김영일 전문가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오르고 내리고 있는 종목들 봤습니다. 어떤 종목 좀 눈에 띄실까요? 네, 일단은 어제 그리고 또 그저께 해가지고 워낙에 지수단의 또 설명을 많이 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시장은 무언가 이제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박스권 내에서 지수의 상승은 사실 기대하기에는 그렇게 이제 기대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FOMC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트럼프 임기에 대한 또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단으로는 이제 또 그렇게 큰 좋은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을 또 언급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시장에서 취해야 될 전략은 확실하게 개별 종목 장세, 박스권 장세에서 이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특히나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형주 중에 반도체와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크게 볼만한 구간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그러면서 이제 또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뭔가 이제 또 이제 모양을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러면서 확실하게 좀 저점을 지키고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형주를 봤을 때 조선주들이 가장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HJ중공업이 해군 독도함 창정비 사업에 대해서 수주를 했다라는 부분에 또 이제 굉장히 큰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같이 따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HD 현대중공업이나 혹은 이제 하나오션,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군들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장에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수단의 상승을 지금 그렇게 바라기는 힘든 상황이라서 무언가 대형주들에 대한 상승도 그렇게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 같은 경우
경우에도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 무언가 재료가 있고 모멘텀이 있어야 결론적으로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러한 예가 또 이제 조선주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트럼프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감이 생겨나기 이전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기 이전에도 사실 꾸준하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또 상승이 나왔었던 그런 종목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트럼프 이 임기가 시작이 되고 나면 결론적으로 또 조선주들에 대한 꾸준한 수혜가 예측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트럼프가 한국의 조선에 대해서는 또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또 이제 조선주들은 꾸준하게 수혜를 받고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긍정적인 그림을 갖추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HJ중공업이 가장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또 다른 종목군들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이제 또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웬만하면은 눌릴 때 사시면 좋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달성 이후에 눌렸다가 다시 한번 신고가 달성, 그 다음에 또 이제 눌렸다가 다시 한번 또 신고가 달성, 눌리고 신고가 달성. 지금 이러한 패턴들을 항상 이제 반복을 하는 그런 종목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눌려있는 종목, 그러면서 강세를 보일 종목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또 많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HD 현대중공업과 그다음에 뭐 하나오션, 그다음에 뭐 한국조선해양 이런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조선주 중에서도 어느 정도의 선별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HJ중공업이 가장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오션도 약간 따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속성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지금 단기 고점 구간에 또 매물이 확인이 되잖아요. 바로 앞선 구간의 매물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오늘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앞서서 상승이 나왔었던 차례가 있었잖아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물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 구간의 매물이 형성되어 있는 종목은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 대비해서 탄력이 살짝 적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전에 하나오션이 대장으로 움직였었으니까 하나오션을 이번에 조선주들이 가니까 한번 또 따라 타볼까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 매물 구간에 부딪혀서 또 약간의 물려가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장주가 가네? 라고 해서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종목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잘 갈 수 있는 종목을 골라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사실 이제 다른 종목군들은 또 다 신고가를 쓰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오션처럼 매물 구간에 막혀 있는 그런 그림들이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저라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삼성중공업이 가장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고점 매물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앞선 구간의 매물이 또 아직까지는 삼성중공업은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수급이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급을 또 삼켜주면서 신고가로 또 향해 갈 확률이 어느 정도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선주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덜 올라간 종목군들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이제 또 기자재 종목군들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종목을 또 선별을 해야 될 텐데 그 중에서는 지금 현재 삼성중공업도 가장 긍정적이지 않나. 그러면서 뭐 어찌됐든 현재 우리 시장에서 대형주들이 아직까지는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긍정적인 쪽을 고른다라고 한다면은 어제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오늘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 조선주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워낙에 이제 또 급락이 나왔잖아요. 어제 이제 또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보조금 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또 하락폭이 나왔고 오늘은 물론 이제 살짝 밑꼬리를 그리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일단은 저가 매수는 어제도 강조드렸지만 섣부르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은 항상 많이 강조드리는 게 결론적으로 바닥 잡는 거하고 주가 상승은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전혀 별개의 이야기고 완전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찌됐든 많이 떨어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2차전지가 무언가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야겠죠. 결국에는 뭐 트럼프 임기가 시작이 되고 관세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또 결론적으로는 해결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접근이 되면 안 된다라는 점.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 에코프로 BM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이제 단기 저가를 갱신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이 구간 다시 올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현재 구간에서 저가를 깨버렸기 때문에 또 만약에 투매가 나와버린다 하면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가가 또 이 1차 저항 구간, 그러니까 향후에 우리가 바닥 잡고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현재 구간이 또 1차 목표가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지지 라인이 깨져버리면 그때부터는 매물대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 일단은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지금 보게 되면은 약 한 12만 원 초반대가 될 것 같은데 이 구간을 더 이상은 이탈하지 않고 그래도 끌어올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현재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저가 결국에는 깨버렸구나라는 심리가 또 나타나게 되면서 그대로 추가적인 투매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이 부분을 꼭 염두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고 일단은 최근에 이제 뭐 저가에서 잡으셨거나 혹은 아직까지 이제 들고 계시는 분들은 이 저가에 대해서 대응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점.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1차적으로 에코프로 BM은 약 한 13만 원 중반대 정도로 목표가를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다른 종목군들도 다 마찬가지 그림이거든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가 구간에 있거나 혹은 저가를 깨버렸거나 거의 비슷한 그림에 있으니까 일단 지금은 최대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가를 깨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 1차적인 매물 구간이 바로 앞선 구간에 또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앞선 매물 구간에 맞추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전지 참 여의치가 않은 구간인 것 같고 조선주 좋게 보시네요. 네, 업사이드 포텐셜은 삼성중공업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리스트입니다. 이쪽에서 보시면 한국정밀 기계가 또 보이실 텐데 우원식 테마입니다. 오늘도 참 잘 가네요. 지금 계속해서 시세 내고 있는 종목이고요. 한국첨단 소재는 양자 관련된 종목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보면 RT캐스트라던가 이런 종목들 굉장히 강하게 퍼포먼스가 나오면서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흐름 좋았는데요. 오늘 커플링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첨단 소재 주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요. SOS랩이 랭킹이 됩니다. 자율주행 관련돼서 거래가 좀 많이 붙고 있는 종목인데 주가 26% 넘게 올라갑니다. 중국산 라이다 수출 금지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이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 오늘 굉장히 거래 많이 붙으면서 현재 주가는 12,4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6에서 10위권 종목들 보시면 에코바이오가 랭킹이 되면서 오늘 탄소 포집과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다 우르르 다 올라오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캠트로스도 지금 주가 강한 움직임 확인이 됩니다. 캠트로스 관련해서는 탄소 포집 시대가 오게 되면서 수혜를 받을 거라는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분석도 있었고 탄소 포집 관련주들은 어제 장 마치기 직전에 다 올라가기도 했고 시간 외에서도 강한 움직임 나왔는데요. 오늘 본장에서도 강한 움직임 확인됩니다. 에이징핸드가 어제부터 흐름이 상당히 좋네요. 주가 13% 넘어가는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락하고 있는 쪽 보겠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쪽에서도 테마주단 보이고 그리고 정책 관련된 종목들 나오는데요. 지금 CCS 같은 경우는 13% 넘어가는 하락 흐름, 위세하이텍이 오늘 주가 밀립니다. 8.9% 하락하면서 5,600원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올리스가 차트 모양이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주가가 지금 나흘째 급락하면서 데드크로스 발생됐고요. 현재 주가는 18,000원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6에서 10위권 종목들도 보실까요? 네, 이쪽에서 보시면은 위즈코프가 또 올라오면서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 발라, 대성창투는 최근에 계속해서 매물 소화 과정 거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7.3% 하락 흐름 나옵니다. 다 최근에 강했던 종목이고 뱅크웨어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또 테마주단, 정치 테마주단인데 이렇게 좀 각계전투 양상을 보이면서 매물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우원식 테마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6.8%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 잡아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오늘 시장에서 역시나 가장 뭐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이제 뭐 AI 반도체, 뭐 누려보픽 반도체 뭐 이쪽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여러 리포트들이 나왔죠. 내년부터 또 이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기업들과 그다음에 팹리스 기업들이 또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 주문형 반도체가 또 수익성이 크게 뛰어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AI에 대한 수요 증가의 또 수혜겠죠. AI 수요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주문용 반도체에 대한 또 이제 제작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인 건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에이징 랜드가 가장 대장으로 움직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자람 테크놀로지가 대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제히 다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응을 또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부분이냐면 지금 무언가 이제 한 종목 단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사실 이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기업들, 팹리스 기업들이 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은 약간의 테마 단위 형성이 되어서 같이 올라간다라는 부분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최근에 강조를 많이 드렸던 게 결론적으로는 현재 미국에 불어오는 바람이 굉장히 광풍이 되어서 불고 있기는 하지만 순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순환 속도가 빠르다라는 부분은 결론적으로 이번 사이클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대응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잘 갈 수 있는 종목을 선별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이 섹터군에 대해서 오늘의 상승을 해석을 해볼 때 자람 테크놀로지와 그 다음에 이제 에이징 랜드 지금 현재 1, 2등이라고 봐야겠죠. 최근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쭉 조정이 나오다가 AI의 바람이 미국에서 불어오면서부터 자람 테크놀로지와 에이징 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좋은 수급을 몰아 넣어주면서 시장에서 확실한 관심도를 끌어올려주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두 종목군이 현재 시장에서 확연한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에이징 랜드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오늘 상승 나오는 구간이 약간은 이제 일전에 상승이 많이 나왔었고 매물 구간이 겹쳐 있는 구간. 그렇죠. 매물 구간이 많이 겹쳐 있는 구간에서 슬슬 저항 구간에 도달을 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구간을 소화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구간에 약간의 윗꼬리에 부딪히면서 지금 살짝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대장주 두 종목이 일전 매물 구간에 슬슬 부딪힐 만한 구간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따라가는 종목군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은 가온칩스라든지 이 종목군들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주가 가니까 같은 섹터 단의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따라가는 커플링의 형태를 보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현재 시장이 무언가 강세를 계속해서 보이는 종목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속성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수급이 좀 쏠린다라고 하더라도 1등, 2등의 거의 대부분이 쏠려버리는 게 현재 시장이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가온칩스를 본다라고 했을 때 가온칩스가 어제 오늘 해서 분명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장주들이 잘 가고 있고 커플링의 형태로 지금 잘 가고 있는 모습은 맞다. 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앞선 구간에 슬슬 매물 구간에 두터운 구간에 도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은 대장주가 만약에 꺾인다라고 했을 때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3등, 4등 정도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즉 상대적으로 대장주보다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장주가 꺾이면 같이 꺾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뭐 에이징 랜드와 자람 테크놀로지가 잘 가니까 또 약간의 커플링 매매를 노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고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AI 소프트웨어 같은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스트 소프트처럼 앞선 구간에 워낙에 매물이 두터운데 이 매물 구간을 소화해줄 수 있는 정도의 강세 거래량 정도는 나와줘야 추가적으로 앞선 구간을 소화해주면서 신고가를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죠. 지금 보게 되면 에이징 랜드나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물량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살짝 매물 구간에 부딪힐 수 있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3등, 4등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봤을 때 앞선 구간 매물이 워낙에 두터운데 이 구간을 뚫어줄 만한 수급이 지금 전혀 들어오고 있지 않잖아요. 딱 커플링 정도, 딱 커플링이 될 정도까지로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염두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 현재 시장은 박스권이고 개별 종목 장세에 맞게끔만 수급이 돌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사이클이 돌아버리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을 뚫어주면서 더 강세를 보여줄 수 있는 수급,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처럼 수급이 들어가 준다라면 긍정적이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은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이제 또 이 뉴로모픽 반도체, 뭐 AI 반도체 이쪽이 가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또 우리가 새롭게 매매를 준비해야 될 쪽은 어제 수급 들어갔는데 오늘 쉬어가는 쪽이에요. 어떠한 쪽이냐? 드론 쪽이 될 수가 있겠죠. 어제 네온테크 혹은 뭐 DTMC 이러한 종목군들이 수급이 일제히 다 들어갔잖아요. 드론은 반드시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서 워낙에 화두가 많이 되고 있고 지금 미국 쪽에서도 드론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드론은 한 차례 반드시 더 급등이 나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드론주들 지금 오늘 쉬어가는 구간은 오히려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어제 또 이제 뭐 제가 나이백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어제 집중이 되었는데 오늘 쉬어가는 종목군들은 또 만약에 내일 예를 들어서 뉴로모픽 반도체나 AI 반도체가 쉬어간다라고 했을 때 또 접근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처럼 지금 현재 시장이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게 도는데 또 먹거리들은 계속해서 주고 있는 그런 시장이니까 오늘 시장의 강세가 이 종목군이다라고 했을 때 내가 오늘 오후 혹은 내일 또 들어갈 종목군들은 또 어떠한 종목으로 진입을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은 또 항상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된다라는 점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워낙에 또 이제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이나 혹은 뭐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그렇고 각 개별 이슈로 해서 지금 또 분명하게 들어갈 만한 종목군들은 또 많이 보이고 있으니까 이 종목군들에서 계속해서 순환을 돌리면서 사이클을 돌리면서 선순환 수익 랠리를 좀 이어나가 보시면은 그래도 12월 말까지 긍정적인 수익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당일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고 기다려야 되겠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한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